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시장 연구센터에서 분석한 UBS 버블 지수를 이용한 버블 위험 추정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죠. 서울은 이미 버블 위험이라고 나왔는데요. 2018년도에 1.33으로 고평가 수준에서 2019년도 1.60으로 1.5를 넘어서는 버블 위험 수준에 도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54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버블 위험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국토연구원 쪽에서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인천과 경기도는 고평가라고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는 마이너스 0.13으로 오히려 적정 수준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0.26으로 이 또한 적정 수준인데 2020년 이제 1분기부터 이제 1.05%로 해서 고평가 수준으로 도달됐다는 얘기인데요. 아마 지금 측정한 결과가 있다면 이제 버블 위험 쪽에 이제 도달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2018년도에는 0.17로 해가지고 녹색 적정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2019년도 0.79로 인해서 고평가고 2020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1.49로 겨우 버블 위험 바로 앞에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 발표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의 그런 데이터에 의하면 이제 인천과 경기도 또한 버블 위험 지역으로 속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난리 난 거죠. 이처럼 서울 수도권의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죠.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본다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러한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서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그래야지 주택 시장이 안정된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처럼 부동산이 난리가 났는데 국민들은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도 국토연구원 쪽 생각처럼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재미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텐데요. 설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최근 2 내지 3년 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최대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하였는데 여러분들은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금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설문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한 저금리인데요. 저금리는요. 9.1%로 3등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생각보다는 그리 높지 않게 나온 것 같죠? 즉 국민들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저금리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했을까요? 이것은 과연 몇 등이나 했을까요? 주택 공급 부족은 그 옆에 바로 있네요. 8.7%로 4등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금리, 유동성, 공급 부족은 순위가 의외로 낮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 옆에 있는 부분은 5.9%로 잘 모르겠다. 즉, 부동산에 관심 없다는 거 아닙니까? 관심 없으니 부동산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요. 항상 이런 분들 꼭 계시죠. 그렇다면요. 2등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2등. 2등은 바로 투기 심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려 28.8%인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요.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투기 심리에 의해서 너나 할 거 없이 부동산을 사서 그러니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빌라 가격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실수요보다는 가수요, 투기 세력들이
부동산을 사 모으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투기의 심리를 잡아야지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의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바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라는 겁니다. 참.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의미가 되겠죠. 즉,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정책 실패에 기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부는요, 부동산 정책을 잘 펴서 부동산 가격을 제발 안정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응답의 조사 결과표까지 살펴보면요,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평가 남자들은요, 정부 정책 불신이 49.6%, 투기 심리가 26.2%, 저금리가 9.0%, 공급 부족이 10.3%, 잘 모르겠다가 4.8%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성들은요, 정부 정책 불신이 45.4%, 투기 심리 31.3%, 저금리 9.2%, 공급 부족 7.1%, 잘 모르겠다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남성과 여성이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연령대로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요. 만 18세부터 29세까지는 정부 정책 불신이 40.1%, 투기 심리가 33.7%, 저금리가 7.4%, 공급 부족이 8.5%인데요. 그리고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을 놓고 보더라도 역시 정부 정책 불신이 저금리나 공급 부족에 비해서 오히려 훨씬 더 많다라고 이처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저금리와 주택 공급은 그리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내용을 말씀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대학 교수분들, 특히 대학에서 경제 관련이 있는 그런 교수들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한국경제학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한 설문이 있어서 많은 교수분들이 다음과 같이 설문에 응답을 하였죠. 먼저 설문 내용인데요. 현재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 현상의 주요 원인이 재건축 억제로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임대사업용 장기 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데 있다라는 의견에 그래요. 참 설문의 내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교수들 세계에서 쓰는 글하고 또 판사들의 판결문하고 의사들의 소견서 등등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냥 간단히 이러한 질문을 압축을 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되겠죠.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 원인은 입지 좋은 곳에 주택 공급 없이 양도소득세 강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의 매물 잠김에 의한 결과이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지 아니면 동의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라는 거죠. 이에 대한 교수들의 답변은요. 강하게 동의한다가 30%였고요. 어느 정도 동의한다가 46%죠. 즉 동의한다는 쪽이 무려 76%라는 거죠. 기타 확실한 입장이 없다가 8%,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가 16%라는 겁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 원인은 주택 공급 없이 양도소득세 강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의 매물 잠김에 의한 결과에 대해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 밖에 소수 의견으로 본다면 공급 부족의 원인 및 저금리가 원인이다라는 등등의 다양한 의견들도 나왔죠. 그리고 또 다른 설문 질문은요.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입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대료가 안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보호될 것이라는 주장 A와 임대인들이 장기적으로 전세 계약 자체를 회피하면서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가 발생하여 임차인의 임대 부분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 B 중
어디에 동의하십니까? 역시나 어려워요. 그냥 또 간단히 질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죠. 임대차 3법이 되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는 A와 전세 매물 풍기 현상, 전세의 월세화가 이루어져 세입자의 부담이 오히려 더 증가된다. 즉 세입자가 더 불리하다 B. 여러분은 어디에 동의하냐는 이러한 질문이죠. 핵심은. 여기에 대한 교수들의 답변은요. A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즉 세입자에게 유리할 것이다. 14%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입장이 없다. 14%고 B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B라는 거는 세입자에게 불리하다는 거 아닙니까? 즉 세입자에게 불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한다. 46%이고요. B에 강하게 동의한다. 세입자에게 불리할 것이다. 강하게 동의한다. 26%라는 겁니다. 결국 72%의 한국경제학회 교수들은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세입자들을 더 힘들게 할 것으로 예측을 하였다는 거죠. 물론 임대차 3법의 결과 어떻습니까, 여러분? 임대차 3법, 가난한 세입자를 위한 법인데 집값은 더 많이 상승하였죠. 전세금도 상승하였죠. 월세금도 더 많이 상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경제 관련 교수들의 의견이 그리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만큼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일반 국민들이 보는 집값 상승의 시각이나 경제 관련 교수들이 보는 집값 상승의 시각,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은 잘 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원인,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꼭 집어서 요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부동산 정책이 잘못됨으로써 집값이 이 정도로 더 올라버렸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아니죠. 국민들의 설문조사가 그러하고 경제 관련 교수분들조차도 이러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 정책, 현재는 어떠할까요? 동아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여당이 오락가락하는 새 집값이 전세금이 다시 뛴다.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 완화 방안은 내부 반대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폭탄 수준이 될 것으로 예고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마땅한 후보지 몰색이 어렵다는 거겠죠.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숫자 부풀리기의 재탕, 삼탕, 하는 척만 하면 부동산 대책. 집값, 전세값 계속 오르는데 정책 당국, 복지 부동, 무기력, 오락가락 여당의 시장 혼란, 정부가 매주 발표하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의 새로운 모멘트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요. 여당 부동산 특위, 임대사업자 폐지도 오락가락 확정된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임대사업자들을 만나 달래기에 나섰다. 이러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하니 투기 세력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봐도 그래요. 부동산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앞으로 부탁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된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정책과 부동산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또한 정책을 내놨다면, 대책을 내놨다면 내년도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이렇게 의식하지 마시고요. 그냥 강하게 밀어붙여야 될 건 밀어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으면 부동산 난리 난다니까요. 또 난리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더라도요. 확실한, 강력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발표해 주시고요. 대책을 발표했다면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오락가락 하지 마시고. 그러니 부동산이 더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